이 책을 읽는 순간 나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졌다. 마음의 지혜의 첫 장을 펼치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섬세하고 미묘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김경일 교수는 심리학자의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감성을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살아간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을까? 책 속에서 한 장면이 유독 가슴에 남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는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그 말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무심함이었을까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은 갈라지고 거리는 생깁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말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마음을 이해하는 힘의 중요성. 마음의 지혜는 단순한 심리학 책이 아닙니다.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의 흐름, 관계의 갈등,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풀어내는 심리 에세이입니다. 책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1. 나를 이해하는 법. 왜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휘둘리는가? 감정은 설명하지 않으면 행동이 된다는 말처럼 감정은 무시할수록 폭발합니다. 저자는 일기를 쓰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2. 타인을 이해하는 법. 사람은 각자 다른 사전을 들고 살아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해석되고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지죠. 이 장에서는 진정한 공감이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3. 말과 위로의 기술. 위로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었겠다는 말은 듣는 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표현이기에 진심이 통합니다. 반면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죠. 4. 관계를 오래 지키는 태도. 관계는 말보다 태도에서 유지됩니다. 상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대화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이 챕터에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관용과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 관계를 지배한다. 이 책이 독자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논리나 말솜씨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에 깨어있는 감각,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상처와 피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루는 사람의 손길이야말로 이 시대의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감정의 문해력, 이제는 필수 교양이다. 마음의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문해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다. 회장님처럼 타인과 매일 소통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겐 더욱 절실한 덕목이죠.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고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가 자주 꼬이는 사람, 가족이나 동료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내 감정도 너의 마음도 이해받고 싶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공통적으로 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줬다. 엄마와의 대화가 늘 왜 갈등으로 끝났는지 알겠다. 회사 동료가 괜히 예민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몰라서 더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읽는 동안 자기 감정을 하나씩 복귀하게 되고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책. 그게 마음의 지혜의 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최근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한 적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 기억이 있진 않나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얼마나 솔직한가요? 마음의 지혜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마음에 닿고 있나요?